레전드에게 듣는다. 토마토 투자 자문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준현입니다. 참 우리 산타가 오지 않는 우리 증시 정말 참 외롭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내년 경제 방향 발표를 하고 또 뭐 부동산 3법 같은 경우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선물을 주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7월에 그 초이노믹스 처음 새 경제팀 나왔을 때 비해서는 시장의 기대가 아주 낮은 상황인 것 같아요. 크게 반영은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 해서 산타 선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6월 달이죠? 7월 달인가요? 최경환 부총리 내각이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채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이 좀 발표가 됐는데 그때 잠깐 반짝였고 또 최근에 엊그제 이제 2015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 좀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랬던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3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채노믹스 자체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 내각이 언급했던 부분 자체가 기업 내부 유보 소득에 대한 어떤 가계 소득의 한류 부분이었거든요. 즉 배당 투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죠.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국면 속에서 주가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기업들에 대한 배당 투자 확대와 또 자사주 매수를 통한 주주가치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사 내용을 보니까 국민연금에서도 그러다 정부 정책에 부응을 해서 배당을 적게 주는 저배당 기업들의 어떤 블랙리스트를 좀 만들어가지고 배당을 압박을 하겠다. 그런 어떤 기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즉, 알게 모르게 최경환 부총리 내각의 경제정책 방향이 실물 경제에는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고 향후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지부진한 국면 속에서 배당 투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얘기 드릴 부분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파트입니다. 한국 투자와 한국 시장과 가치 투자. 과연 한국 시장에서 가치 투자가 좀 가능할지 좀 점검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이 한국에 지난번에 투자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투자하면서 국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워런 버핏이 미국에서 국내 주식 투자 관련 종목들을 스크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향후에 종목을 선정을 매매해야 될지를 참고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한국에 주식 투자한 20여 개 종목 중에서 신영증권을 매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가치투자 증권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왜 매매를 했는지 워런 버핏 신영증권을 매매한 이유를 현재 주가 수준을 알게 되면 워런 버핏이 정말 가치투자에서 한국에서 충분히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을 매매를 했고 현재도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향후에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 드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용증권을 언급을 좀 하면서 현재 증권주가 상당히 부진하죠. 증권주에 대한 워런 버핏 시각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함께 언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 가치 투자 얘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따분하고 지지부진하게 별로 재미가 없다. 그렇게 우리 일반 투자가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이 미국에서 성공을 했지만 한국에서 가치 투자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저도 이 방송을 하게 된다면 워런 버핏 시각 자체는 미국에서 통하는 거고 국내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랬던 내용도 과거에 게시판에 글도 올라온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워런 버핏이 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미국의 주주총회에서 우리나라 기자가 참석을 해서 한국에서도 가치 투자가 가능합니까? 그의 말에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가 가치 투자는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 한국의 기업과 미국의 기업들 차이는 회계 기준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IFRS 연결 기준이 작용함에 따라 가지고 거의 동일시하게 회계가 작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의 주가와 한국의 기업의 주가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기업의 가치에 따라 주가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당시에 가치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얘기하게 되면 가치 투자하고 모멘텀 투자를 얘기를 합니다. 가치 투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들을 골라서 충분하게 내재 가치에
그만큼 주가가 올라온 시점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기업 내용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측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멘텀 투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모멘텀 투자는 일단은 기업 내용보다는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그런 어떤 매매 패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면 단기로 본다 한다면 가치 투자보다는 모멘텀 투자가 수익이 많이 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든가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증명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미국의 2008년도에 세계 5대 금융기관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90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다우지수가 현재 지금 18,000을 넘어섰는데 7,000포인트 정도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 그 시점에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당시에 다우지수가 급락을 할 때 2008년도 하방 정도가 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워런 버핏이 그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어떤 기고문을 냈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런 기고문을 내면서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주식을 사는 시점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고문을 통해서 워런 버핏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월스파고라든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기업인 BYD라든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주가 급락을 할 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더 빠졌습니다. 워런 버핏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월스파고 같은 경우는 매수한 가격보다 거의 한 50%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언론에서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는 이미 한물 같다. 워런 버핏도 결국은 가치 투자는 이런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쪽으로 상당히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보기 좋게 워런 버핏이 매수한 종목들은 급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큰 수익을 안겨줬다고 봐야 될 것 같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900포인트 빠질 때 미네르바가 나타나서 종합주가지수가 500포인트 가까이 빠질 거다. 그런 어떤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때가 저점이었다는 거죠. 모멘텀 투자를 본다 한다면 단기적으로 그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주가가 빠질 때 매수했던 분들은 결국 어김없이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 결국은 기업의 가치 투자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같이 아래로 빠질 수가 있겠지만, 길게 보면 주가라는 자체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여전히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투자 판단 지표로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올가의 대가들,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존 태플턴이라든가 피터 린치라든가 그다음 벤저민 그램이라든가 주식시장에 성공한 대가들은 다 기업 가치를 염두에 두고서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그런 투자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반 투자가들도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거의 95% 정도는 주식시장에서 실패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앞선 분야에서 해당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선 투자가들이 성공한 그런 매매 패턴이라든가 그런 철학을 본받는다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업의 가치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가 가치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라고 했었는데, 자, 올해 중요한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최근에 보면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내용을 본다 한다면 10년 이상 펀드 수익률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가치 투자를 표방해서 매매한 증권사가 신영증권하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보니까 최근에 올해 5월 7일자 신문 기사를 스크롤보게 되면 가치 투자를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한 종목들이 수익률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 앞전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종목이죠. 만약에 워런 버핏 시각에서 우리나라에서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소비자 독점형 종목들,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이 탁월한 종목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수익 예측력이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방어적인 종목 중심으로 해서 2010년도 이후에 주식 투자를 했었으면 이 정도 수익이 좀 난다는 거죠. 워런 버핏 시각의 어떤 가치 투자와 관련된 종목 선정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가치 투자 부분들이 2010년도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여기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런 관련적으로 자금 이동이 올해 전반적으로 수익형 수익증권에서는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지만은 가장 두드러지게 올해 펀드 쪽에 자금이 유입된 쪽이 신영증권 고배당, 배당과 관련된 가치 투자 쪽에 무려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몰렸다는 겁니다. 대부분 종목들은 대부분 일반 펀드 쪽에 자금이 빠져나갔지만은 메리츠 코리아 증권 같은 경우도 가치 투자 쪽입니다. 그다음에 신영, 그다음에 뭐 한국 투자 밸류라든가 이런 또 부분들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런 또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이런 또 부분들이 이제 기업 내용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이제 그런 또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치 투자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 자체는 1970년부터 90년도 사이에서는 종합주가 지수가 500포인트, 100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임이 전개됐고, 당시에는 상당히 기업들이 확장적인 정책을 쓰면서 부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가 급락을 하면서 일부 정도 부도가 나면서 그런 어떤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어떤 매력이 좀 사라졌었는데 2000년도 이후에는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급격히 좀 낮아졌고, 그리고 금리 자체도 90년도 전후에서는 금리 자체가 10%대였었는데 2000년도 이후에는 이제 5% 이상 5% 이하로 아래로 떨어졌죠. 그리고 현재 시점 자체는 저금리 정책이고 저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던 부분들, 조금 전에 정부 정책에서도 배당 투자와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배당 투자를 중심으로 한 가치 투자 쪽으로 서서히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워런 버핏,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입니다. 워런 버핏이 한국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워런 버핏 2003년도에 국내 20여 개 종목 중에서 약 1억 불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종목으로서는 뭐 포스코라든가 대한제보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제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신영증권 등을 매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현재는 포스코만 빼고 대부분 좀 매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 워런 버핏이 어떤 식으로 국내 시장에서 투자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미국에 있으면서도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워런 버핏보다 수십조 원 정도의 자금을 굴리는 그런 어떤 개인이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 발을 처음 들여놓았을까?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워런 버핏이 주식 중개인으로부터 책 한 권을 넘겨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요한 기업들에 대한 간단한 기업 보고서가 있었다는 거죠.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제보를 중심으로 해서 워낙 저평가 종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전자공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와 보니까 여러 가지 핵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우리가 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국 관련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은 우리나라는 숫자로 코드번호를 기업이 연결이 되지만 미국과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주 같은 경우는 0으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5로 끝나고, 그 다음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6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로 끝난다든가 그런 또 세밀한 부분까지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자공 시스템을 들어와서 거의 한 50여 개 종목 리스트에서 최종적으로 25개 종목을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20여 개 종목을 투자를 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가 토끼를 잡는 때도 최선을 다한다. 자, 워런 버핏이 이런 투자를 하는 데서도 직접적으로 본인이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낯선 나라 한국의 더 기업 핵의 습관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의 투자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최소한 매매한 주식에 대한 아마 코드 번호도 모르고 매매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워런 버핏은 분석을 철저히 한다는 거겠죠. 워런 버핏은 하루에 평균 20개 이상의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또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나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워런 버핏이 신영증권을 매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영증권을 매수한 이유를 제가 좀
좀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대한제분과 포스코와 함께 매수를 했다고 그랬었는데 왜 신영증권을 매수했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딱 증권주 하게 되면 삼성증권, 뭐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을 뭐 떠올릴 겁니다. 자, 워런 버핏이 신영증권을 매수한 이유는 워런 버핏의 어떤 그 투자 원칙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원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 이런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신영증권이 당시에 6년 동안 적자를 한번 내지 않는 증권사였습니다. 증권사였고, 그리고 신영증권 자체가 저도 제도권에 있었지만 90년도서부터 가치 투자를 폐막하는 증권사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증권회사 같은 경우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신영증권 영업직원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 감사실에서 페널티가 올 정도로 단기 잦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당연히 회사 방침도 운영 철학도 기업의 가치 유지를 해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겠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워런 버핏한테 어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당시에 신영증권이 매수한 가격대가 2003, 4년도 가격대가 주가를 보니까 12,000원대였더라고요. 자, 현재 신영증권이 57,000원대입니다. 57,000원입니다. 한때는 뭐 8만 원대까지 주가 상승을 했지만은 워런 버핏이 현재 시장에서는 뭐 일괄적으로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010년도 1분기 때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매도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뭐 매도 38,000원 정도에, 만약 1분기 때 매수해서 38,000원 정도 좀 됐을 것 같은데, 현재 주가가 이제 57,000원대니까 좀 어렵지만 매매 타임 자체는 그렇지만은 충분히 여타 증권주에 비해서 뭐 수익을 좀 많이 내는 그런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영증권이 워런 버핏이 매수할 당시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매매를 했는지. 자, 신영증권이 2004년 3월달, 증권사는 3월 결산인데,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워런 버핏이 주식을 매수할 시점에서는 카드 대란 이후에 내수 경기가 정말 어려울 때였었습니다. 어려울 때 약간의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국내 내수 경기도 살아나고 경제가 좋아지는 시점에서 포스코라든가 기아차라든가 대한제불이라든가 신영증권을 매매를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시 신영증권이 2003년도 실적은 안 좋았지만 2004년도에 실적이 급등을 합니다. 실적이 급증을 합니다. 그러면 급증을 하는데, 근데 당시에 증권주들을 신영증권이 당시 2004년 3월달 당시 증권회사들에 대한 실적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당시에 뭐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2천억 가까이 적자가 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우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나머지 나름대로 실적을 좀 냈었는데, 투자 판단 지표로 본다 한다면 신영증권이 단연 돋보이죠. 중소형 증권사지만 PBR이 0.4이고, 그다음에 주가 수익 비례인 PER이 6.4배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아마 워런 버핏이 여기에 눈에 띈 것 같습니다. 배당률이죠. 당시 신영증권이 당시 주가는 11,850원이었는데 당시 배당을 1,250원 했습니다. 무려 10.5% 정도 배당을 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가장 쓰는 부분 자체는, 신경 쓰는 부분 자체는 뭐 자기 자본 유일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렇던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자, 그렇다 한다면 그 시점에서 워런 버핏이 매매한 시점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률입니다. 수익률 차이입니다. 여타 증권주와 당시에 대우증권이 6,000원이었고 삼성증권이 28,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투자증권이 11,000원이었고 현대증권이 5,600원이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봤었는데, 대우증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당 수익률을 감안해서 뭐 대우증권 중간에 배당도 안 했으니까. 근데 신영증권은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2,000원, 2,500원 정도 배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산해보니까 신영증권은 투자 수익률은 563%가 나오고 여타 증권주들은 평균, 일부, 우리투자증권 같은 게 거의 지금 상승이 없죠.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즉, 워런 버핏의 시각, 가치 투자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증가되는 그렇던 신영증권의 워런 버핏이 매매했던 부분들은 당연한 그런 매매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본다면 현대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올해 현재 시점의 실적, 제가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증권주들은 작년에 최악의 실적이 벗어나서 대체적으로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데, 그래도 여전히 올해 실적을 예상으로 본다 한다면 그렇게 아주 썩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특히 워런 버핏이 가장 투자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 자체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했죠. 최근 들어서 자기자본 이익률이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7% 정도까지 올라왔지만은 대체적으로 금융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에 띄게 자기자본 이익률이 큰 게
메리츠 정금증권이죠. 메리츠 정금증권이 17.3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리츠 정금증권 같은 경우 주가가 1,600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2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여전히 자기 자본익률로 따진다면 메리츠 정금증권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신영증권도 여전히 주가 자체가 아우리 자체 7.8이지만은 여기다 배당 순위를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현재 삼성증권이라든가 대우증권이라든가 우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거의 배당이 없습니다. 올해도 아마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0원 정도 배당을 했었는데 올해 최고 실적을 냈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최근 들어서 신영증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치투자 쪽으로 운영자산 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쏠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가치투자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신영증권, 메리츠정금증권 쪽으로서는 차별화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증권주에 대한 전망 자체는 일단은 증권주 자체는 저성장입니다. 과당 경쟁 때문에 수수료 경쟁 때문에 저성장이고 다만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최근에 채권 투자를 많이 한 대형사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 실적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채권 부분에 대한 이익이고 내년도에 만약에 금리가 또 올라간다면 채권 부분에 대한 손실이 날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올해 실적 자체가 정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자본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증권업종 같은 게. 그런데 오른 버핏이 주식을 살 때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기 자본율을 보시라고 그랬고 기업을 통째로 인수한다는 관점에서 보시라고 했는데 삼성증권의 자기 자본이 약 지금 4조 원대입니다. 근데 4조 원 가지고 삼성증권이 이익 내는 부분 자체는 2천억 내외거든요. 즉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나는 관점에서 자본의 효율성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 즉 증권업종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이익 기여도가 이익 폭이 좀 증가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전략은 이렇게 씁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PBR 지표가 낮기 때문에 주가는 안 빠집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시각이고요.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본다 한다면 신영증권 여전히 장기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거의 17년 동안 배당을 한 번도 걸리지 않은 회사입니다. 거의 한 500원 정도 배당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실적 성장이 제가 보기에는 또 띄어질 수 있는 종목들 삼성증권이나 대우증권이 아니고 메리츠정금증권이라든가 한국금융주주라든가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미래에셋 생명 자체가 지분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 한마디 하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란 간단하다. 워런 버핏이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싸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경영진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된다. 능력 있는 경영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전에 아마 신영증권이라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원 자체가 기업 가치 유지를 안정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사면 된다. 그리고 그 주식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12월 올해 시장 마지막 날인 12월 30일 날 찾아뵐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에서 가치 투자 관점에서 증권주를 바라봤습니다. 증권주도 역시 종목별로 선별적인 투자를 잘 하셔야 수익이 나실 수가 있겠네요. 배당 투자 관련해서 실적 성장성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마켓 2막 2장 여기까지인데요. 지수 별 변화 없고요.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